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진봉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승찬 소장입니다. 벨벨벨. 아까 배 수장이 얼차려 얘기했더니 산 넘어 산 청취자께서 얼차려라는 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배 수장님이야 카추사는 얼차려 안 하잖아요. 영어로 하죠. 여보세요. 막 던지는군요. 하드드릴. 최진봉 교수 있었던 해병대는 좀 있죠. 있죠. 군기가 셀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럼요. 거기야 뭐 군기가 세고요. 근데 장교도 얼차려 받아요. 얼차려는 훈련 받을 때만 받았습니다. 장교도? 네, 훈련 받을 땐 똑같죠. 그렇습니다. 예. 네. 최진봉 교수님 왠지 강철 부대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병대 대표로. 네. 저기 두 분 이제 쇼미더뉴스 해야 되잖아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립니다. 배 수장님, 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요동치는 차기 대선 지지도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 네. 간결하게 좀 버전별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먼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8일 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다자대결이죠. 윤석열 26.3%, 이재명 25.9%,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 12.9%, 최재형 후보 6.1%, 홍준표 후보 5.4%, 추미애 후보 2.9%, 유승민 후보 2.4%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가상 양자 대결인데요. 조금 전에 한 건 다자 대결. 다자 대결입니다. 양자 대결. 양자 대결은 1대1 맞짱 대결입니다. 여야 후보들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가상 대결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42.1%, 이재명 35.9%, 윤석열 대 이낙연입니다. 윤석열 43.7%, 이낙연 33%, 약 10%포인트 차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모두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조사는 달랐습니다.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기간도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네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앞서 조사는 8일 9일이었고요. 이번 소개해드리는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는 공동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동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는 네네. 거예요. 9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9일부터 11일 그러니까 9일만 겹치는 거죠. 자, 이 조사에서도 양자 대결을 물어봤는데 이 조사는 이재명 41%, 윤석열 33%, 이낙연 35%, 윤석열 33%로 나타났습니다. 왜 다를까요, 이렇게? 다르죠. 양자 대결의 경우에. 자, 이게 이 네 글자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윤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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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동응답 조사 ARS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유리. 네.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유리. 이게 어떤 차이가 있네요? 그 여론조사 이게 이제 기법이. 조사 방법이 다르다 보면은 ARS 조사는 무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네. 근데 면접원 조사,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는 무응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무응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면 어느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어느 게 맞아? 무응답이라는 게 네. 여기 무슨 배종찬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러면 아예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후보가 더 나은지를 응답하지 않죠. 전 모르겠어요. 몰라요 저는.
자 그러면 전 두 대답 안 개의 해요.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거는 어떤 거예요? 첫 번째가 리얼미터 조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네, 이 자동 면접인지 응답인 자동 ARS입니까? 이것이 그렇죠. ARS 조사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이제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것은 근데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데 실제 전화 조사를 실시하는 건 2개 회사가 실시하는데 이건 면접원 조사입니다. 이게 어떤 게 더 정확하다고 봐야 돼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이 또 한국갤럽은 이 대선 후보의 후보자 보기를 안 불러줍니다.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조사 기관마다 다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사 기관의 추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뭐 이제 경선 레이스 이제 초기인데 지금 오늘 나온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인데도 다 달라요. 이렇게 내용이 상반됩니다.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배종석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추세를 봐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이게 몇 퍼센트에 너무 집착해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추세가 상승세냐 하락세냐 이걸 보면 된다고 저는 보고 또 여론조사 기관마다 각각 다른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어느 정도 맥락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갤럽이면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뭐 지난달 이번 달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지난주 이번 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적으로 여권 후보의 경쟁력이 좀 주춤한 걸로 보이는 이유는 이것도 이제 물론 여론조사 결과마다 약간 조사 기관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네거티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국민의힘 집안 싸움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뭐 네. 뉴스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참 심각합니다. 네, 탄핵 이야기는 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탄핵 이야기인 것이고 우선 이제 집안 싸움 중에서 먼저 최근에 말실수가 없었던 대선 후보인데 최재형 후보의 이 말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어제 있었던 초선 네. 의원들 좌담회에서 나왔던 네. 얘기죠. 여기서 이제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 된다. 정확하게 제가 그 당시의 발언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나요? 예, 네.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들어볼게요. 네. 들어봐요.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정부의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거든요. 네, 어제 오전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강연에서 나왔던 네. 최재형 예비 후보의 발언인데 이 복지 시스템이 북한 시스템으로 규정한 거 아니냐, 네. 낡은 이념에 기초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논란이 됩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이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인가? 그러니까 정부는 또 복지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어려운 국민 또 힘든 국민을 또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역할인 것이고 그런데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냐? 그러면 현 정부의 시스템을 북한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이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 최재형 후보 발언이 나오면서 예. 같은 이 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비판 받고 있죠. 당연히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게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는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무언가 단단히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인 진보라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보수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분은 과감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것이 그저 의아스러울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저는 뭐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건 복지 정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헌법에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삶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가져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치 북한 시스템하고 동일하다.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국가의 책임이 북한처럼 모든 걸 국가가 다 틀어쥐고서 나눠주고 분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정도의 이해도는 다 돼 있고 국민들도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어떻게 그러면 국가의 삶에 정말 저소득층 힘든 사람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그냥 놔두자는 겁니까? 자기들 책임이라고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그냥 두고 가자는 겁니까 대체? 이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이 여당 민주당에서도 이제 쓴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예비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변인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마저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고요. 이낙연 대표 측의 대변인도 국민 삶을 책임질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북한 시스템이라는 분이 국민들에게 무슨 비전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비난이 쏟아지다 보니까 최재형 후보가 또 해명에 나섰어요. 네. 뭐라고 해명을 했죠? 일단 이런 비난 자체가 본래의 취지를 흐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답변을 했는데 말꼬리를 잡아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질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국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국가가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 공약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취지였는데 오해하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듣고 있는 저 국민이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앞서 이제 최진봉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또 그러니까요. 자기 취지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 발언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지. 근거를 가지고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아니 북한 딱 부러지게 좀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메시지를. 북한 시스템 같다고 얘기했는데 북한에 재난지원금이 있고 북한에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거죠. 자, 이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정치 신인의 실수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최재형 후보의 발언도 역시 여의도 초보의 실수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저는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검사 판사 하다 오신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정 전체를 운영하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생각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윤석열 총장의 그런 여러 가지 말실수들도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최재형 지금 후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대통령 후보까지 하겠다가 나왔으면 그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을 하는 건 그 자체가 준비가 안 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하고 문자창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의견을 남겨주고 계시고요. 제가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취임하고 첫 의회 연설을 할 때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가주도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면서 아메리칸 잡 플랜이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밝혔고 두 번째는 또 서민 안정 도모를 위해서 아메리칸 패밀리 정책을 쓰겠다. 결국에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부정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자본주의는 수정 자본주의처럼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잘못된 분들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 자본주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누진제로 매기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이 버는 사람의 돈을 좀 받아서 그걸로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복지 정책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 정책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데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 전 세계가요.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려면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자, 거기까지 좀 듣고요. 자, 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윤 전 총장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심상치 않고 이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설명 좀 해주세요.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게 해서 탄핵 얘기까지 이준석 대표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토론의 문제 때문에 경준이 경선준비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2개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2개 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 건데 다음 주 18일하고 25일 1차 2차 하기로 하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신지호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발언을 했어요. 그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 그 인터뷰 내용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대표의 결정이라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거면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화국이라는 것은 권력자의 권력 행사를 자의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냐며 토론회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서 제도적 근거가 없고 전례도 없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탄핵이가 나온 거죠.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이런 예비 토론회가 없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이
이준석 대표 오늘 또 반응을 페북에 썼던데요. 반응이 상당히 발끈하는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탄핵 얘기까지 드디어 꺼내는 것을 보니 계속된 보이콧, 종용, 또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 네.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유튜브 채널이 하던 말을 항상 그대로 하고 있다. 당보다 유튜버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가. 이 윤석열 후보 캠프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건성하십시오. 이 비꼬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조 교수님 이준석 대표가 지난 3월달에 어디 유튜브인가에서 했던 발언까지 지금 도마에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대구 매일신문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매일신문 프레스 18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본인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은 지구를 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게 목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엄청나게 유튜브 그 SNS상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난 3월 6일 날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당대표 후보였어요. 그럼 최소한 당대표 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 지난 예전 얘기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당대표 후보인데 거기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럼 속마음이 이렇다고 볼 수 없는 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그 갈등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유승민을 밀기 위한 이 대표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민주당 3차 TV 토론회입니다. 어제 저도 집에 가서 좀 봤어요. 네. KBS에서 라이브로 이제 중계를 했는데 보니까 네거티브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좀 없는데 정책에 대한 난타전은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습니다. 봉이 김선달도 등장을 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가 기본주택이 계획을 보면은 분당에 10개만 한 곳이 있고 역세권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 역세권에 지을 데가 어디 있어요? 마치 봉이 김선달 같은 이야기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을 거론을 했을 거예요. 네.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 영화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생충 영화를 보면 송강호 집은 반지하여서 비가 쏟아지고 있고 이선균 파스타요 하는 그 이선균이거든요. 예. 이 이선균은 비를 감상하는 아주 부자인데 이선균, 송강호 가난하고 부자인 두 사람한테 모두 8만 원을 주는 게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로운 것인가? 그 돈을 모아서 못 사는 송강호 집을 고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질문들이 아주 집중포화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네거티브를 주로 했었는데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근데 내하 파상 아니겠습니까? 네거티브는 지지율 하락, 파지티브는 상승이니까요. 그게 사전에 등재된 사자성어입니까? 등재될 때까지 계속 하려고요.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노력이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봉이 김선달이 중요하겠어요. 봉이 김선달. 네. 네.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요? 오늘은 밑줄 말고요. 그냥 대동강. 준비를 안 해오셨구나. 밑줄 몇 개 치는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만약에 송강호만 이제 이거 비유하는 거니까요. 송강호만 돈을 받으면 이성균이 영화 기생충 얘기하는 기생충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분 배우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기생충에 나오는 이성균이 과연 세금 내고 싶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세 저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제 돈을 걷어서 이제 물론 저소득층 어려운 분한테 더 많이 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부자도 세금 내는 사람인데 그분들한테도 기본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네거티브로 난타전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책을 네.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저 사람이 얘기할 땐 저 사람 말이 맞고 이 사람 말이 할 때 이 말이 맞긴 맞는데 정책 대결을 펼친다는 거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할 텐데 국민들 향해서 그러니까요. 정책 위주로 좀 토론회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그리고
이 또 어제 토론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놓고도 설전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박용진 의원이 반대를 했고 또 이제 이 가석방에 대해서요 반대 의견을 필요를 했고 이 부분에서 공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이낙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뭐 찬성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반대를 크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두 분 앞서가는 두 분에 대해서 추미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용진 두 네. 분의 후보가 지금 공격을 많이 했고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벌이라고 특혜도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는 발언을 네. 하지 하지 않았냐라고 이재명 지사한테 발언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특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이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법 앞에 평등이 중요하다. 라고 하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가석방을 찬성하는 거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김두관 의원 네. 모두 까기 공세 이것도 좀 오늘 아침 뉴스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럼 지지율이 워낙 낮은 김두관 후보의 돌파구다 볼 수 있는데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모두를 까는 이른바 모두 까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아니 음주운전 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을 다 공개하자. 100만 원 이하까지도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 배우가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뭐 반대 확실한 건가 반대했다는 게 이렇게 두 후보 무대를 공격하는 네.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속보가 법원에서 판결 들어온 게 있어요. 어제 정경심 교수 판결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동훈 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정진웅 차장검사 예. 1심이 있었는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네요. 검찰은 1년을 구형했는데 예. 자 검사 실형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사가 실형을 받으면?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아마 네. 또 항소심 있고 뭐 끝까지 그러겠죠. 가야 되겠죠. 대법원까지 가야겠죠. 가잖아요. 아무래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 쇼미더뉴스 하고요. 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정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